안녕하세요. 정수호 선생님의 상태명리 80번째 시간입니다. 쉼없이 80일간 달려오셨네요. 실례입니다. 1967년 8월 2일 8시 여명입니다. 정미, 무신, 임신, 갑진 시입니다. 총평. 이 사주는 어제 읽었던 부분에 세세하게 저기 하나하나 했던 부분을 오늘은 한 분을 더 보는 거죠. 이 사주는 임수가 가을 백로전 3일 전 3일에 태어나니 무신월에, 그러니까 신월에 임수라는 얘기예요. 네, 이분이 태어난 게 백로전 3일에 태어나니 가을에 물이긴 해도 아직 차지는 않다. 그러니 맑기도 하고 탁하기도 하다. 또 일지에 신금이 일간 임수를 상생하므로 일주는 중화를 이루고 있다. 초년은 토금의 운으로 그러니까 기유, 경술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운으로 학업의 시기이다. 인성의 시기라는 얘기죠. 유술해 팔자에 편인만 있고 정인이 없으니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은 아니고 학력이 높지는 못하다. 많아야 고졸 정도의 학력이다. 실제로 중학교 졸업이다. 20에서 40세 임비운으로 흐르니 이때가 신의 운 21세부터 신의 대운, 임자 대운, 개축 대운입니다. 그러니까 40세까지를 비겁운으로 임비의 운으로 보는 거죠. 힘든 대운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특히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절이니 생활면이나 가정에 모두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 중년에 이르면 돈은 벌지만 돈이 모이질 않는다. 쟁제운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렇죠. 돈이 없을 때에는 일도 없고 돈이 좀 있으면 일을 하고 일을 하는 시절이고 여기가 오타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필요 없는 말이죠. 일을 하고 하는 일을 하는 시절이고 당신이 돈을 벌기만을 기다리는 구멍이 있는 상이다. 네, 쟁제운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쟁제운. 40에 이르면 좋은 쪽으로 변환이 일어나는데 40대부터 개축이니까 일단은 정관운이 온 거죠. 축으로. 이때에서야 비로소 돈이 생기면 저축을 할 수 있게 된다. 40에 이르러서 50에서 70까지는 갑인, 을묘, 병진운입니다. 병진운 여기까지가 모군이기 때문에 천간까지 올라오면서 하는 거라 본인이 식상하는 거죠. 비식하는 거까지는 돈도 많고 자녀의 도움도 받는다. 의지할 곳이 있다. 이유는 말년의 식상운으로 흐르기 때문이다. 가업은 중산층 정도의 수준이다. 당연히 이때는 건강을 주의하여야 한다. 자신과 남편 모두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임비운으로 식상생재운으로 흐르는 거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인성이 식상운이 흐르는 거죠. 비인이
자신과 남편 모두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전반적으로 이 팔자는 초년에는 고생하다 중년 이후에는 발복하는 팔자이다. 성격 총명하고 유능하고 사고가 유연하다. 효인의 해석이에요. 그리고 말을 잘하고 인연이 좋고 마음씨도 선량하고 모살의 심성이다. 식신이 있다는 얘기니까 갑진이 있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관인 이렇게 흐르죠. 그러니까 여기만 재생관 이런 식으로 흐르기 때문에 운이 나쁘다고는 못 보죠. 그쵸? 인성으로 흐를 때 비겁운까지 해가지고 편인으로 흐르는데 나쁘다고 볼 수 있나요? 팔자는 말년복이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중년 이후부터 발복하는 팔자면 좋은 팔자죠. 말을 잘하고 인연이 좋고 마음씨도 선량하고 보살의 심성이다. 식신의 심성이에요. 이게 식신이 희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일처리가 똑똑하고 세련미도 있고 깨도 많다. 이건 편인의 심성. 명망이 있고 사람들의 평판이 좋고 일에 부딪히면 기민하고 이지적이며 상황 판단을 잘한다. 칠살의 심성입니다. 무토가 천간에 월지에 썼잖아요. 그러니까 살인 상생팔자. 대외적으로 겸손하고 너그러운 태도지만 남편에게는 때로 난폭한 면이 있다. 남편이 자신의 의사나 행위에 무조건 복종해야 하며 때때로 어떤 일을 함에 있어 자신의 의견을 남편에게 말하지만 이것은 단지 요식행위다. 이미 다 정해놓은 결정에 남편이 따르라는 것으로 남편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남편이 듣거나 말거나 혹은 반대를 하거나 말거나 자신의 계획대로 밀고 나간다. 이건 칠살의 심성이래요. 선천적으로 관리가 지휘 능력이 있고 효소력이 있으며 사람들을 끌어모은다. 칠살의 심성. 살인상생을 하니까 저기 봐야 힘이 있죠. 근데 재의 그 지원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재생관. 그러나 이게 독단적으로 한다고만 못 보는 게 재생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됐건 간에 누군가의 의견은 듣는 거예요. 상업 재능이 좋고 시장 흐름을 정확하게 분석하며 시장의 미래 예측을 잘하며 상업에 종사하면 중년 이후에 대발하는 상이다. 칠살의 심성을 해석한 거래요. 이제에 밝고 돈을 버는 능력도 좋다. 재테크의 능력이 좋다. 재정 방면의 관리 능력이 좋으나 운이 좋지 못한 때에는 이러한 능력이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다. 정제 심성이고 또 식신생재의 능력이래요. 성격은 양면성이 있다. 한쪽은 어떤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긴다면 불안해하여 맡기질 못한다. 계속 걱정을 하고 의심을 많이 한다. 그러니 평시에도 살아가는 것이 매우 피곤하다. 이건 편인의 성격입니다. 살인상생을 하니까 본인이 다 책임지고 모든 걸 끌고 나가려고 하는 거죠. 항상 스트레스 속에 살아간다. 심리적 압박이 심하다. 일주 바로 옆에 칠살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쪽으로는 매우 명랑한 성격으로 다른 사람이 보기엔 매우 낙천적인 성격으로 본다. 이거는 천간의 식신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어떤 것에도 구속되지 않는 듯한 태도이고 매일매일 즐거운 삶으로 비춰진다. 식신이 일주 근처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두 가지 심성이 교대로 발생하기 때문에 어떤 때에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분투해야 하며 평범하게 살지는 못하고 사업상에도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 인생이란 돈을 벌기 위해 온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혔다가도 또 어떤 때에는 돈만 벌어서 뭐하나 이거는 이제 정제가 편인을 제극인해서 그러는 거죠.
돈이 쓸 정도 있으면 그만인데 왜 그렇게 돈을 벌려고 하는가 하는 생각도 하다가 생각이 왔다 갔다 하게 된다. 이것은 모두 칠살과 식신이 일간의 근처에 있어서 발생하는 것이다. 이건 칠살의 성격이래요. 칠살이 돈보다는 의리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나 봐요. 그리고 본인에게 각박하고 친구들에게는 돈을 잘 쓰고 잘 지내려고 한다. 그러나 친구에 대해 의심을 잘하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실수를 저지르기도 한다. 의심하는 건 칠살의 성격이고 저 위에 있는 그 인생을 돈 벌기 위한 곳이라는 생각이 사로잡혔다가도 또 어떤 때는 돈만 벌어서 뭐하나 돈이 쓸 정도만 있으면 그만인데 이거는 정제의 제극인 편인의 생각이 들었다 하는 거죠. 조상부모, 아버지, 할아버지 때에는 가정 환경이 비교적 좋았고 지지 출신이다. 이거는 이제 재생관을 하는 그 정미생이기 때문에 정제의 재생관이죠. 그러니까는 이제 그때는 돈이 많았다. 그리고 아버지 때에 이르러서 편인이 관을 설하기 때문에 편관의 편인이잖아요. 무신. 아버지 때에 이르러서 가업이 망하고 평범한 집안으로 바뀌었다 해서 연간의 정화의 재성이 희용이에 해당한다. 그러니 조상이 부귀하다. 월간 칠살은 주로 부모 때에 가난하였음을 의미한다. 실제 할아버지는 지주였고 아버지는 해방 후에 매우 가난하였다. 평생 부모의 물질적 도움을 받질 못한다. 칠살이 월주에 있기 때문이다. 실제 부모가 가난하여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여명이니까 저기 뭐야 칠살이 위에 온자에 있다. 재성을 설하기 때문에 그런가 봐요. 부친은 2번 결혼할 팔자다. 부인이 둘이다. 그러니까 재는 하나인데 관은 2개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토하고 무토가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친은 2번 결혼할 팔자이다. 부인이 둘이다. 친생모는 부친의 2번째 마누라다. 편인이 일간을 돕고 1월지에 2개의 효신이 서로 마주보고 있다. 실제 부친은 일찍 결혼하였으나 집안이 가난하여 그러니까 월지에 있는 칠살이 이게 팔자가 그거잖아요. 정미, 무신, 임신, 그리고 갑진 이게 있으니까 할아버지를 여기 용신인 정제를 이렇게 봐서 할아버지 때에는 재산이 재생관을 하니 할아버지 때는 재산이 많았는데 신금이 토를 설하면서 편인이 토를 설하고 화도 설하니까 이렇게 해서 부친이 재산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무신이 오니까 무신이 여기가 아버지 자리니까 여긴 조상 자리, 여긴 아버지 자리 궁으로 얘기한 거예요. 아버지가 신금, 아버지 자리에 있는 무토가 2개의 신금을 낳았잖아요. 신금, 인성을 둘을 봤으니까 첫 번째 부인과 2번째 부인이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2개의 효신을 마주보고 있다. 실제로 부친은 일찍 결혼하였으나 집안이 가능하여 외지에 나가서 돈을 벌어 살 길을 구하러 나갔다.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가질 않아서 밖에서 이 여자의 모친과 재혼하였다. 모친은 평범한 사람이지만 정신적인
면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실제 못 치는 정신에 문제가 있어서 어쩔 때는 좋고 어쩔 때는 나쁘다. 이거는 뭐 때문에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극인을 받아서 그러나? 여기 보면 정화의 제극인을 받아가지고 화는 정신적인 머리에 대한 문제니까 부친이 먼저 잃고 모친은 나중에 잃었다. 이거는 그 토생금이어서 신금을 계속 생하는 거니까 무토 자리나 정화의 자리에 있는 아버지가 그러니까 천간의 연월에 있는 부분이 먼저 사망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인성이 왕하고 재성은 약하다. 또 대운 초반이 비거분이다. 실제 부친을 먼저 잃고 그러니까 대운이 초반에 비거분이면 비겁이 쟁제하죠. 쟁제하기 때문에 정화를 극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먼저 돌아가신다. 그리고 형제자매, 내 형제자매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형제자매는 비교적 많다. 적어도 5명이다. 이복 형제가 있을 것이다. 시대를 감안하고 지장간의 토간단 수기의 숫자를 보고 정한 거래요. 실제 6명의 형제자매가 있고 1명이 죽고 이복 형제가 1명 있다. 형제자매 중 요조라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거는 이제 신진의 합을 보고 얘기하는 걸 겁니다. 신금이 자수운이 오면 초반에 비거분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보면 비거분이 31세에 왔어요. 그래서 신자진을 해서 지지에 일지에 있는 신금이 수로 변했죠. 이 시절에 시대를 감안해서 이렇게 요절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관액을 당하는 형제가 나온다. 이렇게 되면 무토로 극을 해가지고 여기 지지에 있는 신금을 쳤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임수를 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월간의 7살에 투관하고 시지에 있는 진토가 진토에 겁재 개수가 있잖아요. 개수. 신자진 삼합하면서 여기에서 모두가 수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다는 게 맞죠. 겁재가 장지에 들고 묘지의 상이다. 실제 요절한 형이 있다. 또 동생은 감옥살이를 해봤다. 형제 자매의 분부가 다르고 가난한 사람 그리고 부유한 사람 또 재난이 있는 사람 등 총체적으로 그 발전과 삶의 수준이 서로 각각 다르다. 아마 오빠가 가장 부유할 것이다. 원령 간지의 비겁성이 지장간에 있는 것을 보고 논한 것이다. 실제로 큰오빠가 돈이 있고 둘째는 가난하며 동생은 감옥에 가고 자신은 일반이다. 원령을 보고 말하는 거래요. 토생금을 받은 사람은 부자가 되고 둘째는 개수가 극을 당해서 없어지니 없어지고 감옥에 있는 거고 형제자매 관계는 일반적으로 형제자매의 도움을 좀 받는다. 그렇다고 크지는 않다. 비겁이 희신도 귀신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희신도 귀신도 아니다. 자녀 백면 딸이 있을 것이고 용띠다. 이거는 그걸 보고 얘기했나 봐요. 지지 보고 일시 간지를 본다. 실제로 딸이 용띠였다. 진토를 보고 얘기한 거예요. 자녀가 그리고 딸이었다고 얘기하는 거는 나하고 일간이 같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자녀가 이전에는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열심히 공부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나중에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다. 식신이 왕하고 대운이 식상운이기 때문에 어, 그런 실제 이전에는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성적이 좋아지고 있다. 딸은 나중에 이름을 날리고 효순할 것이다. 식신이 전궁을 득이하고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혼인 방면, 혼인은 순탄하지 못하다. 관살이 연월에 있으니 연애를 빨리 한다. 그러니 혼인 전에 성교를 했을 것이다. 이건 저기 뭐야, 요즘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안 하는 놈이 없을 건데, 현재의 남편은 분명 첫 번째 남자가 아니다. 결혼 전에 사랑하던 연인과는 서로 의견이 달라서 헤어졌을 것이다. 이거는 신금, 월지 신금, 일지 신금을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남편은 관인데 첫 번째 관은 그러면은 정미관, 무토관을 보고 얘기하는 건가? 두 가지 다 맞을 수 있어요. 현재 남편은 첫 번째 남자가 아니다. 미토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연인과는 서로 결혼 전에 의견이 달라서 헤어졌을 것이다. 실제 결혼 전에 애인이 한 명 있었는데 남편은 그 애인과 헤어진 후 만난 사람이다. 이성 친구가 많을 것이고 혼인 전과 혼인 후에도 치근대는 남자가 많다. 관살이 혼잡돼서 얘기하는 거래요. 월주, 연지, 시지에 관살이 있다. 현재 남편은 많은 도움을 준다. 남편의 도움을 받는다. 대운에서 관살 용신을 충한다. 실제 남편의 도움을 받고 있다. 남편에 의지하여 집안 살림을 꾸려나간다. 남편은 재정 관련의 업무가 아니라면 금융업, 은행업 등의 돈을 만지는 관리 직업일 것이다. 정관 위에 재성이 투관하였다. 살이 인성 위에 앉아있고 인성이 복음으로 배우궁에 있고 남편은 관성인데 신은 금오행으로 금융, 은행을 표지한다. 실제로 남편은 은행 신탁 업무를 보고 있다. 풍수 관련 조상의 묘지의 멀지 않은 곳에 도량이 하나 있거나 혹은 계곡에 인접해 있거나 동굴이 비교적 가깝다. 실제로 조상 묘지는 산곡 주변이고 묘지 근처에 큰 도량이 있다. 이거는 지지신금을 보고 얘기하는 건가 봅니다. 묘지 주위에 많은 나무들이 자라고 나무 뿌리들이 묘지를 훼손하고 무덤이 누수된 적도 있으며 금이 간 적도 있다. 실제로 그러하다. 묘지 주변에 10m 내외에 뱀열이 있고 그 뱀은 닭의 띠해 유년 8월에 묘지 주위에 나타난다. 실제 조상묘에 뱀열이 있음을 증언했다. 이거 뱀열은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유금이 있다는 신유 유금대운을 보고 얘기하는 건가? 신기한 부분이에요. 이건 부분 조상묘를 쓰기 전에 그곳에 오래된 무덤이 있었고 태양이 뜨면 그 묘지를 비춘다. 실제로 그러하다. 묘지 앞에 산이 비교적 산만하고 잡초가 많으며 이건 미토 때문에 얘기하는 걸 겁니다. 미토 안에 을목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은 주작에 해당하니 주작은 주로 구설 시비로 식구 중에 관제 구설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는 상이다. 실제 상황도 그러하다. 조상면은 수구가 비교적 좋으니 가족 중에 부유한 사람이 나온다. 실제로 형이 돈이 많다. 일생의 운로 어려서 평탄하고 가정생활이 평범하며 1979년 육친 중에서
병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나온다. 1979년이면 이분이 67년생이니까 79년이면 경술대원이네요. 경술대원. 진술충우라고 미술 삼형살이라 그러나? 이거는 유년지지는 미토로 명국의 연지와 복음에 해당된다. 79년이 유년지기는 미토로 연지와 복음이 해당한다. 실제 초년에 집안의 환경이 좋지 않았고 1979년에 외조모가 죽었다. 근데 그때는 그 나이에는 돌아가실 때 된 거 아닌가? 1986년 병인년 20세에 결혼을 하거나 병인년이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병인은 편재요. 식신이니 식신생제 할 때니까 연애를 하는 때죠. 연애를 하는 상이다. 그렇지 않으면 사는 곳이 변동이 생긴다. 유년에서 일지를 인신으로 충한다. 인신을 인신으로 충하고 이때 또 식신운이면 당연히 여자가 연애하러 나가겠죠. 실제 이해의 초반에 연애를 하였으나 이루어지지 못하고 하반기에 태역군인과 연애하여 연말에 결혼하였다. 1987년 정묘년이면 일의 변동, 묘목이 대운의 지지 관성 술토와 합했다. 경술대원이죠. 경술대원. 1988년 무진년은 22세에 대운이 바뀐다. 그러죠. 1세 대운이니까 22세가 되니까 신의 대운이 된대요. 식구가 늘어나는 상이다. 이해에 딸을 얻는다. 스트레스가 많은 해이다. 신의 대운. 무진년. 진토. 유년지지가 시지의 진토와 복음이다. 궁이가 동일하여 동한다. 진토가 실제 딸을 얻었다. 1989년 기사년 평탄하다. 실제로 집에서 아이를 길렀다. 24세, 25세, 1990년, 91년, 경호년, 신미년 인성이 투간하니 사업상의 행동이 있으나 수익이 별로 좋지 않았다. 실제로 이 두 해에 유아원을 개업하였으나 수익이 좋지 못하였다. 중학교밖에 안 나오신 분이 어떻게 유아원을 개업했을까요? 1992년 임신년, 1993년 계유년, 경제 상황도 좋지 않고 인성이 귀신이네. 신약한데 어떻게 인성이 귀신일 수가 있지? 임신년, 1990년에 계유년, 쟁제운이라 얘기를 하는 건가? 경제 상황도 좋지 않고 심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돈을 벌기도 힘들고 모기도 힘들고 파지한다. 쟁제네요. 쟁제. 비겁이 다수이니 귀신이다. 실제 심양에 가서 옷장사 하다가 망했다. 1995년 을해년 지지에서 해수가 귀신에 해당하니 재운이 좋지 못하다. 돈을 벌지 못한다. 실제 이해에 돈을 벌고 싶었으나 나가지 못하고 집안에 있었다. 이분은 우리나라 분이 아닌가 봅니다. 여기 보면은 중학교가 유아원을 개업한 것도 그렇고 심양이라고 하는 거니까 이게 중국분 얘기인가 봐요. 1996년 병자년에 29세 때요. 자는 겁재운이죠. 유년지지 자수가
명국과 신자진 삼합으로 이루고 또 잠이 상천하게 되니 관성과 인성이 모두 동하게 된다. 그러니 이 해에는 일을 찾거나 하는 것으로 연말에나 일을 찾게 된다. 축월 정도에 해당한다. 1996년 연말에 유치원에서 일을 시작한다. 1997년 정축년 운이 좋아지기 시작한다. 정관의 재성이니까 정제된 정관이래요. 이해에 운이 비교적 좋다. 어른으로부터 재물을 도움을 받는다. 실제 할아버지를 보살폈으며 병이 발생하여 집안에서 육친들이 돈을 주었다. 1998년 무인년 식상운으로 흐르죠. 이제 편관이 식상의 극을 받고 왔어요. 운이 좋아지는 해이다. 집을 사거나 업종을 바꾸거나 하는 해이다. 재운이 비교적 좋다. 그러나 친구 혹은 형제 간의 사이가 나빠지거나 싸우게 된다. 해석 유년지지가 인신충으로 신금 인성을 충하는 것으로 인성과 충우라니 인성은 집을 의미하고 실제 상반기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자신은 유산을 좀 받았다. 친구들이 도와주어서 장례를 치르는데 친구들이 자꾸 이것저것 사달라고 하면서 돈을 쓰게 만들어 친구들이 자신의 돈을 벌고자 하는 것으로 느끼고 친구 간에 불목이 생겼으며 하반기에 돈이 생겨서 집을 구매하였다. 1999년 기묘년 자신이나 혹은 형제 자매 중에 재난이 미친다 라고 얘기했어요. 기묘년이면 정관운이고요. 묘는 상관으로서 상관경관하는 거죠. 해서 천간의 관성이 투관하여 비겁을 극하고 그 유년지지는 상관에 해당한다. 그러니 형제 자매가 상하는 것이다. 실제 1999년에 언니가 병을 얻어 수술을 하였다. 2000년에 경진년 지지와 시지의 진토가 복음이다. 그러면은 자녀한테 문제가 생기겠네요. 진토는 수고에 해당하고 수기는 비겁이다. 진토는 수고에 해당하고 개수는 비겁이죠. 겁재. 그러니까 겁재는 남형제한테 생기는 거니까 의미는 형제 자매가 병으로 입원하거나 감옥에 가는 상이다. 실제 동생이 범법행위로 감옥에 들어갔다. 이게 이번 해석의 끝입니다. 와, 80일간 달려온 거를 896페이지 총 그 해설지까지 하면 총 얼마를 읽은 거냐면 927페이지를 저희가 80일 만에 읽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당분간은 시험 공부 때문에 쉴 생각입니다.